육군 사관학교가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명예 졸업장을 주며 육사 선배로 모시겠다고 한 지 1911일 만이고 현 정부의 국방장관이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은 지 엿새 만입니다. 독립 영웅에 대한 대우가 정권에 따라 크게 달라진 셈인데 국무총리는 오늘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군 잠수함에 붙여진 홍범도함이란 이름도 바꾸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육사의 발표 내용과 그에 따른 반발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육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옮길 곳으론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 25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뒤 6일 만입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과 연관이 있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소련 군대가 우리 독립군 상당수를 몰살시켰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육사는 또 홍범도 장군을 제외한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애국지사 5명의 흉상들도 교내 박물관 등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기념사업회 등에선 역사를 왜곡하는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군대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없애는 거고 우리 군의 시작은 1948년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 뭐 역사도 뿌리도 얼도 없는 군대가 되는 것의 시작이라고 봐요. 앞서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흉상 철거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종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빈자리에 백선엽 장군 동상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육군 측은 새로운 흉상을 세우지 않고 빈 공간으로 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6년 만에 가장 긴 연휴가 됐습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엿새를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를 붙이면 12일 동안 쉴 수도 있어 벌써부터 여행사인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데 정희윤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행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엔 예약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서유럽 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마다 잔여석을 찾아볼 수 없고 동남아와 일본행 항공권도 대부분 매진입니다. 한 여행사 콜센터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지만 전화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직원 한 사람당 받은 문의 전화만 100통이 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00% 정도 이상 예약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미 임시공휴일이 어느 정도 예고된 데다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연차를 쓸 생각으로 미리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연차를 쓰면 한글날까지 12일간 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장기 근속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그래서 추석 때는 조금 쉬려고 했는데 황금 연휴가 6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12일 동안 어디 멀리 떠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러자 항공사들도 국내선보단 국제선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연휴가 길어진 만큼 국내 여행지에도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2배 수준인 숙박 쿠폰 60만 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원직 제명 위기를 피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의 4배가 넘는 900차례에 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국회 자문위는 김 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제명을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는 조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국회 회의 일정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김 의원이 출석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만 900회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00회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문위에 거래의 체결 횟수일 뿐 매매 주문을 넣은 횟수는 더 적다고 해명했지만 자문위는 로그 분석을 통해 주문 건수를 기준으로도 수백 건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회 회의 중에 900회 이상 거래한 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배한 수준의 투자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결정한 배경엔 김 의원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게 없다며 절약 중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하지만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한때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99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자문위는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 지 이제 3주가 다 돼가는데 저희 밀착 카메라가 새만금 야영장을 다시 가보니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조차 치우지 않아서 까마귀와 들개까지 모여들 정도로 엉망이었는데요. 왜 치우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직위는 또 남탓만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입니다. 텐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쓰레기 더 들어올까 아마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우리가. 아유, 진짜 우리나라 방식인지 그게 뭐예요? 이곳은 잼버리 행사장인 델타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입구입니다. 입구에 있던 천막은 지금 사라졌고요. 대신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쇠봉이 설치됐습니다. 행사 당시에 세워졌던 구조물들은 사라졌고 지금은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환영 현수막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무릉덩이 위에 텐트를 치느라 필요했던 팔레트도 흩어져 있습니다.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베개와 냉장고도 그대로입니다. 한 이틀인가 했는데 그냥 모아만 놓고 갔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이집트 국기, 이집트 참가자들의 활동표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이 이집트 참가단이 머물렀던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이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파 봉투, 그리고 쌀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옆을 한번 살펴보면요.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음식물들이 썩어가는 강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떡볶이 세트도 계란도 반찬도 비에 젖어 썩어갑니다. 까마귀와 들개까지 모여듭니다. 손도 안 댄 생수병들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행사 당시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많은 물자를 기부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생수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부를 한 겁니다. 이 옆쪽으로 와보면 상자가 있는데 뜯지 않은 생수 상자 30상자 넘게 이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역으로 와보니 기부받았지만 먹지 않아서 버려진 빵들이 팔레트째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쪽에도 빵이 많은데요. 대부분 뜯지 않은 새빵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줬던 모기기피제, 위생용품, 손소독제도 새 것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쓰레기밭입니다. 조직위는 날씨 핑계부터 댑니다.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럼 기자님 같으면 비 오는 날 밖에서 청소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대회가 끝난 뒤 부안군에 하루 10mm 이상 비가 내린 건 이틀뿐입니다. 참가자들 탓도 합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는 대원들이 청소하고 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급작스럽게 다 나가버려 퇴영을 하게 됐잖아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끝냈으면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에서야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이게 처리가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용역을 써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합니다. 막바지 예산이 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잼버리는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방치된 쓰레기 역시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훗날 잼버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